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식 타짜 훈련소 범프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지금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51분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은 소식이 하나가 더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에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강한 폭등이 나올 가능성도 일단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떠한 호재들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멈출 줄 모르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더 움직임을 가져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시청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지금 한 번씩만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제 월요일 날에는 불기둥이 한번 시원하게 이렇게 장대 양봉이 시원하게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댓글로 불기둥이라고 여러분 댓글 한 번씩만 꼭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호재성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님을 지명을 했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산업장관으로 임명될 시에 우리가 예상되는 호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원전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을 엄청난 주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호재거리가 나와주면은 그 힘을 받아가지고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만큼 좋은 호재가 없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만큼 좋은 호재가 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원전 산업 정책에 대한 수혜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김정관 사장님께서는 산업부 원전 수출과 정책에 총괄한 경력이 있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원전 부품 및 주기기 제작을 책임지는 회사의 대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MR이라든지 원전 수출, 수명 연장 등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강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 이후로 뭐 중동이라든지 폴란드, 미국 등등 여러 프로젝트에서 정책적인 좀 지원들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더 기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부 장관으로 만약에 지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확실히 이제 정부의 지원들을 많이 받아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월요일에는 그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강한 상승과 함께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자리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의 주가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도 어떠한 모습이 나왔어요? 아래 꼬리를 달린 망치형 캔들로서 그쵸?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엔 주가가 추세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와줬다. 그럼 목요일 날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목요일에는 음봉이었죠. 자,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 날에도 이 위로 그대로 추세를 이어가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 근데 그 힘을 받쳐줄 원동력이 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산업장관으로 지명이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재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분봉을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60분봉으로 봤을 때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래로 내려왔다가 바닥을 만들어주고 쌍바닥 만들어주면서 추세에 뚫어 올려줬고 누른 다음에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추세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 추세를 지켜주면서 하락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회복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여기 있죠. 코스피를 봤을 때 최고 3129.09포인트를 찍고 나서 3일 연속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갭이 발생이 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 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차트에서 갭을 발생을 시킨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트는 항상 그 갭을 메꾸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캔들이 빠지겠죠. 포인트가 좀 더 빠졌다가 이 갭을 메꿔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추세들을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고, 만일에 지금 이 포인트를 아래로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더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시장이 크게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은 나오니까, 단지 우리가 강하게 올라와 줬죠. 강하게 올라줬어요. 지금 보시면은 4월 9일 날에 2284포인트를 찍고 나서부터 멈출 줄 모르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조정이 나와서 그 조정 구간에서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반등 랠리가 나와준다면은 우리는 어디를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다. 3300포인트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추세만 지켜주면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시장이 회복하면 다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 해야 돼요? 지금 매도 금지해야죠. 매도를 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직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 오히려 뭐 할 수 있는 기회, 분할로서 진입을 바라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사에 보시면은 AI 대전환기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지 믹스 주인공으로 우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하게 올라와줬던 거는 결국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원전과 가스 터빈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수소 풍력도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재생에너지 쪽에 좀 힘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가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전, 친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결국 재생에너지 관련 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근데 거기에 보세요. 원전 말고도 수소 풍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의 맞는 방향성이랑도 또 연관이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들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원전 해체 사업까지도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264% 강력하게 단기간에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업부 장관의 지명까지 됐기 때문에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될 시에는 엄청난 호재가 또 예상이 되면서 결국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 조정 구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버티셔야 돼요. 이 조정을 버티지 못하면 그 다음번에 날라오는, 다음번에 생성이 되는 큰 파동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이 되겠어요? 다른 주도주들이 또 생길 가능성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주도주로 넘어가니까 수급이 빠지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아래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강하게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에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조정을 견뎌내면은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올라가는 구간들 잡아가면서 언제 추세가 반전이 되는가, 언제 주도주가 새로 생기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뉴스 기사들, 우리 원전과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된 기사들이 또 무엇이 나오는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또 원전과 관련된 이슈들은 뭐가 나오는가, 그걸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는 이 추세에 따라가시면은 추세 추종으로 따라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움직임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길 바라면서 댓글로 불기둥이라고 여러분들 댓글 꼭 남겨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댓글로 불기둥이라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를 한 번씩만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영상을 또 공유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떠한 호재성들이 있는지 모를 때 이러한 내용들 알아가시면 좋으니까 공유도 한 번씩만 여러분들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막 쭉 올라가다가 결국엔 제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고 그 조정을 견디면 더 큰 파동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차트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삼양식품을 보여드릴게요. 삼양식품의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136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삼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세요. 24년도에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만 원을 찍고 나서부터 강력하게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70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많이 빠져요. 거의 50만 원 가까이 구간 하락세가 나와줬는데 이 조정을 견뎌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전고를 돌파하면서 추세 만들고 강하게 올라가면서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130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삼양식품은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움직임을 보여줬죠. 실적이 기대가 되니까. 자, 근데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질 땐 빠져준다라는 거예요. 조정이 올 때는 결국 조정이 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러한 자리들은 어떠한 자리가 될까요?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 조정 구간 왔고 그러면 결국 다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삼양식품처럼 초반에는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엔 조정 구간은 온다. 근데 이 조정 구간이 왔는데 아직까지 원전에 대한 산업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원전을 뭐 수주를 따낸다라든지 체코를 제외하고 수주를 따낸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늘려간다. 그리고 원전과 계약을 맺는다. 원전을 뭐 더 짓는다. 투자를 받는다. 지원금이 나온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겠어요? 빠지게 됐을 땐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강하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누구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그러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실적이 이제는 찍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왜?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뭐 데이터 센터들이 필요해서 미국 SMR 관련주 기업들이랑 뭐 계약들 체결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라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라든지 이제 미국의 가장 유명한 기업들, 원전에서 좀 유명한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원전을 짓는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에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 매출과 영업이익 늘어나는 구간들, 수주를 따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이 늘어날 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에는 이 가스터빈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스터빈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스터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기업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그거에 대한 수주 따낼 수 있다. 왜? 나머지 기업들은 사우디가 29년도에 뭐를 했어요? 29년도까지 부킹피를 지불을 했기 때문에 사우디에 필요한 공급이 될 가스터빈을 생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이 포화가 되었다. 그럼 남은 건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들이 크게 더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누구께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이 또 공급될 가능성들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실제로 공급이 돼서 어떻게 된다? 실적으로 찍히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삼양식품의 주가처럼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오더라도 결국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큰 파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조정이 왔을 때 그 구간을 견뎌내면 더 큰 파동이 찾아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71,400원에 있지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 과거에 찍었던 146,000원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지금은 있고 그리고 시장의 관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결국 원전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강하게 받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주가 빠진다라고 해서 두산에너빌리티 기업 가치가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뭐 원전이 완전히 뭐 박살난다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비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원전을 짓는 거에 두산 에너비티가 협력을 하는 것도 있고 공급을 하는 것도 있죠. 부품들을. 근데 거기에 노후화된 원전들 있죠. 노후화된 원전을 해체하는 작업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해체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결국 노후 원전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노후된 원전을 잘 해체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니 그것만큼 엄청난 이력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전 세계 유럽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노후된 원전들 해체를 할 때 또 우선 협상 대상자들도 선정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뭐가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우리나라도 원전 해체 시장에서 고리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성공적으로 해체를 하고 나서 다른 나라 거 노후 원전에 대한 거를 또 따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우리 미래 먹거리 원전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갈 놈은 간다. 그리고 조정 오더라도 결국 다시 올라갈 놈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7만 원짜리 이 구간만 뚫어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있었던 이 박스 구간 있죠. 이 구간들을 다 뚫어 올리는 거라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충분히 나올 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근데 문제는요, 지금 살짝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양봉 캔들 3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음봉 캔들이 하나 정도는 이제 나올 차례가 되거든요. 근데 음봉 캔들이 나오더라도 지금 추세에서는 막 크게 추세를 이제 바꿀 만한 음봉이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산업이 단단하니까. 그리고 지금 주도해줄 산업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슈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산업을 바꿀 강력한 주제가 나와줘야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는 수급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매매 종합을 봤을 때, 자 두산 에너빌리티 또 봤을 때 뭐예요? 외국인과 기관들, 즉 개인을 제외하고 금요일 날에 모르겠다 매수세 들어와 줬다라는 게 또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상황 속에서 일봉으로 봤을 때 뭐예요? 굉장히 높은 고점 구간에 있는 상태지만 뭐가 들어왔다?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근데 이 재료가 하나 나왔죠? 어떤 거? 산업장관. 산업장관으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강한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다. 참 이게 잘 겹쳐요.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구간과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라던가 이런 게 겹치면은 결국에 한 번 더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자리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추세만 유지를 시키면서 올라가는 거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여기도 보세요. 양봉 캔들 4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음봉 나오면 이 구간에서 잠시 쉬었다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양봉 캔들 3개 다 음봉, 3개 다 음봉이 나왔는데 음봉이 나올 때 추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음봉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도 한 번 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양봉 캔들 4개 나왔기 때문에 음봉 캔들 하나 나올 수 있는데 그 음봉 캔들 하나가 나왔을 때 추세를 바꾸는 음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추세를 이어가면서 쭉쭉쭉쭉 주가는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축제죠.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잘 올라와주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축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원전의 후발주들도 굉장히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후발주들도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원전 산업에 대한 수급들 잘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우리 월요일 날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불기둥 구경하면서 신고가 한 번 더 갱신해주는 모습들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분명히 밀릴 거예요. 신고가 갱신해주고 또 밀리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매번 그랬듯이 신고가 한번 돌파해주면은 밀리는 모습들이 한 번씩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이것만 보면 됩니다. 추세가 살아있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추세가 살아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제 영상 올려드리면서 추세 살아있는지 추세가 무너졌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뭐 하셔야겠어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꾸준하게 눌러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이거.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제 영상들을 빠르게 좀 더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댓글로 불기둥. 자, 이 불기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댓글 불기둥을 남겨주셔야지만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한 번의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불기둥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꼭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월요일 날에 불기둥 구경하면서 여러분들 웃으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